안녕하세요. 주역 공부를 위한 주역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풀어 쓴 주역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정약용, 옮기니 이영희, 민창사에서 나온 절판 서적입니다. 사전이라는 말처럼 두고 보려고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공유드립니다. 소선괴인 8궤로 쓰일 때에는 간체리로, 대선괴인 64궤로 쓰일 때에는 번체리로 표기하였습니다. 3장을 시작하기 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주역사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역사전의 사전이란 4가지 주석이라는 뜻으로 주역 해석을 위한 추이, 효변, 호체, 물상의 4가지 방법론을 가리킵니다. 추이란 전통적인 역학방법론인 궤변설을 가리키고 호체란 상괴와 하괴 외에 중간에서 궤를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상이란 궤사를 해석할 때 철저하게 설괴전에 설명된 궤의 상징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효변이란 효변설이라고도 합니다. 음은 비록 음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노음이기 때문에 이미 양으로 변동되고 있는 과정을 가리키며, 양은 비록 양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노양이기 때문에 이미 음으로 변동되고 있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효변설을 취하면 대부분의 역학가들이 양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반대로 음으로 보고, 대부분의 역학가들이 음으로 보고 있는 것을 오히려 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효란 획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획이 단순히 그어진 선 이외의 것을 가리키지 않는 정태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효는 음에서 양으로 혹은 양에서 음으로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동태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역주 주역사전에서 인용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괄례표 23가지 중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8궤에서 건곤을 제외한 나머지 6궤의 변화추이, 윤달인 감과리, 12벽궤 음양요 증간표, 일양궤, 이름궤, 이안궤, 이음궤, 삼양궤, 삼음궤의 추이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주 주역사전의 참고자료입니다. 효변의 모든 예를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64궤의 384효와 용구, 용육 등 모두 386개의 효변 예를 제시한 효변표입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3장에서는 괄례표 10에서 13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괄례표 10, 추이표 직설, 11, 설괴물상표, 12, 설괴방위도, 13, 설괴표 직설입니다. 괄례표식, 추이표 직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괴와 공괴는 나머지 62궤의 부모에 해당하는 궤입니다. 건은 곤에서 변한 것이며 건에 앞서는 것이 쾌궤입니다. 이 변화를 궤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효가 자라나는 경우입니다. 순음인 공괴에서 하나의 양효를 지닌 복괴로, 두 양효를 지닌 임괴로, 세 양효를 지닌 태괴로, 네 양효를 지닌 대장괴로, 다섯 양효를 지닌 쾌괴로 순양인 건괴로 나아갑니다. 삼역은 귀장역, 연산역, 주역을 말합니다. 귀장역은 곤을 첫머리로 합니다. 이번에는 음효가 자라나는 경우입니다. 순양인 건괴에서 하나의 음효를 지닌 구괴로, 두 음효를 지닌 동괴로, 세 음효를 지닌 비괴로, 네 음효를 지닌 관괴로, 다섯 음효를 지닌 박괴로 순음인 공괴로 나아갑니다. 복괴에서 쾌괴까지, 그리고 구괴에서 박괴까지 모두 10개의 괴인데 이를 벽괴라고 합니다. 나아가고 물러가고 꺼지며 자라서 끊임없이 순환하여 춘, 하,
추, 동, 위 사시를 상징합니다. 감괴가 변하여 소과괴가 되고 소과괴는 같은 획을 겹쳐서 보면 큰 감이 됩니다. 리괴가 변하여 중부괴가 되고 중부괴는 같은 획을 겹쳐서 보면 큰 미가 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 땅을 상징하는 곤, 물을 상징하는 감, 불을 상징하는 리는 태초에 혼돈이 나뉘면서 스스로 형질을 이룬 것입니다. 반면 우레를 상징하는 진, 바람을 상징하는 손, 산을 상징하는 간, 연못을 상징하는 태는 건곤감리의 조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건곤감리는 역의 내전괴가 됩니다. 진손간태는 전괴가 아닙니다. 일양괴와 이름괴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양괴는 모두 박괴에서 올라가거나 복괴에서 내려온 것이며 이름괴는 모두 구괴에서 올라가거나 쾌괴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일양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복괴의 초효가 2효, 3효, 4효, 5효로 올라가면 사괴, 겸괴, 예괴, 비괴가 됩니다. 박괴의 상효가 5효, 4효, 3효, 2효로 내려오면 비괴, 예괴, 겸괴, 사괴가 됩니다. 이름괴를 살펴보면 구괴의 초효가 2효, 3효, 4효, 5효로 올라가면 동인괴, 이괴, 소축괴, 대유괴가 됩니다. 쾌괴의 상효가 5효, 4효, 3효, 2효로 내려오면 대유괴, 소축괴, 이괴, 동인괴가 됩니다. 이안괴와 이음괴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안괴의 추이는 두 양효가 아래에 있는 임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두 양효가 위에 있는 관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 양효가 가운데 있는 속과는 두 양효가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이음괴의 추이를 보면 두 음효가 아래에 있는 동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두 음효가 위에 있는 대장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 음효가 가운데 있는 중부괴는 두 음효가 올라가거나 내려옵니다. 태괴와 비괴는 음효와 양효가 똑같이 3개이나 하괴를 기준으로 음양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태괴는 삼양괴이고 비괴는 삼음괴입니다. 삼양괴는 모두 태괴에서 왔으며 삼음괴는 모두 비괴로부터 왔습니다. 삼양괴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괴의 초효가 4효, 5효, 6효로 이동하면 한괴, 전괴, 고괴가 되고 태괴의 2효가 4효, 5효, 6효로 이동하면 풍괴, 기잭괴, 비괴가 되며 태괴의 3효가 4효, 5효, 6효로 이동하면 기매괴, 절괴, 손괴가 됩니다. 태괴에서 나온 것이 모두 9개 괴이고 하괴에 2개의 양효가, 산괴에 하나의 양효가 있는 형태입니다. 삼음괴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괴의 초효가 4효, 5효, 6효로 이동하면 입괴, 서합괴, 수괴가 되고 비괴의 2효가 4효, 5효, 6효로 이동하면 환괴, 미제괴, 공괴가 되며 비괴의 3효가 4효, 5효, 6효로 이동하면 점괴, 여괴, 함괴가 됩니다. 비괴에서 나온 것이 모두 9개 괴이고 하괴에 2개의 음효가, 산괴에 하나의 음효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사시의 괴가 12개이고 윤달의 괴가 2개입니다. 이 14개에서 펼쳐내어 괴를 만든 것이 50개입니다. 그래서 계사전에서는 50을 대연지수라 합니다. 11. 설괴물상표입니다. 8괴의 괴명건, 곤, 진, 손, 감, 리, 간, 태, 64괴의 괴명 천, 지, 뇌, 풍, 수, 화, 산, 택으로 정리된 물상표입니다. 12. 설괴방위표입니다.
같은 말로 문왕팔괘 혹은 후천팔괘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복희팔괘를 선천팔괘라고 하며 정역팔괘도 있습니다. 13. 설괘표 직설입니다. 설괘라는 것은 포희가 괘를 처음 그릴 때 위로는 천문을 살펴서 감과 리를 달과 해로 정하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살펴서 간과 태를 산과 연못으로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여 건과 곤을 말과 소로 가까이는 사람의 몸에서 취하여 간과 진을 팔과 다리로 취했습니다. 하나라 역은 간으로 시작하니 연산이라 하고 상나라 역은 곤으로 시작하니 귀장이라 합니다. 주나라 역은 건을 머리로 합니다. 대개 설괘 전에 명시되지 않은 상은 역의 사를 살펴 그 사례를 확인하여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건이 의도시 되고 곤이 치마가 되고 진이 대나무 제기가 되고 감이 가옥이 되는 등의 사례는 역의 사를 살펴보면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좌전이나 국어의 사례에서도 물상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건이 용이라거나 곤이 혼미함이라거나 감이 질곡이 된다는 등의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찰해야 합니다. 역의 사에서 사물의 상징을 취함에 있어 두 괘를 연관지어 사물을 설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자세히 풀어 쓴 주역사전 15쪽에서 2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